네, 앞서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도 오늘 시장에서 국제유가 흐름 그리고 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짝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그 국제유가의 저항선, 지지선, 기준선이 8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까지 되어버렸습니다. 130달러까지 넘겼다가 이제는 이 100불을 유지하느냐, 밑으로 내려오느냐, 다시 또 올라가느냐, 참 기준선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유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또 관련해서 리오프닝 열풍까지 더해지는 항공주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 유가가 이놈의 유가가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했지만 뭐 주의하기 참 무서운 시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 다시 또 100불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동향은 어떨 것으로 예측하는지 시장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 전해주시죠. 물론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축유 방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99달러를 어제 새벽에 바로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신에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같이 동맹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산에 대한 부분도 소폭적인 상회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 대한 눈치를 좀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40만 달러에서 42만 달러 정도로 이제 소폭 상회를 했지만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은 큰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다른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결제 대금을 루블화로 하겠다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고받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유가가 하락세기 진정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이란에 대한 핵 협상에 대한 진전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유가에 대한 증산이 계속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90달러, 100달러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좀 유가는 쪽 관련해서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원상복귀가 되면서, 그러니까 원상복귀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수요가 늘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기름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달리 계속 나라간의 그 싸움 속에서 외교적인 분쟁 안에서 국제유가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쭉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유가 하락 때문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항공주, 비단 뭐 유가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동안 이 유가가 걸림돌이었잖아요. 결국 뭐 유가 상승을 물론 리오프닝을 해서 여행이나 항공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항공에 대한 부분은 유가가 그동안 110달러까지 가버리니까 그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리오프닝주와 관련해서 조금 덜 오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을 때 류 할증세를 내기는 하지만은 유가가 더 급등을 하게 되버리면 그에 대한 이제 마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더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과 환율도 다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항공주가 좀 좋게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장기화가 되더라도 먼저 시장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변동성에 대해서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조금 대한항공이나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부분은 조금 투자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무 구조가 부진했던 저가 항공사들의 경우에도 유가가 좀 떨어진다면 비용 절감 효과 누리면서 더 쉽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더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 미치는 영향도 적을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사실 뭐 TA 항공이나 이제 제주 항공이나 또 진에어 같은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 보는 뷰 같은 경우는 내년쯤은 돼야 또 재무 구조가 흑자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늘 같은 상승은 결국에는 업종에 대한 흐름이 덩달아 같이 움직이는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부분은 제주 항공에 대해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유가가 안정이 되면 당연히 진에어나 이런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한항공보다는 이제 제주 항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접근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장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에너지주들은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전에 매수하셨다면은 큰 수익을 보셨을 테고 네. 최근에 뒤늦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손실권이긴 할 텐데 에너지주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지금 당장에 뭐 에너지주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손절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전과 다르게 좀 뷰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달에 러시아 디폴트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사그라들었다는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제 러시아 자체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다른 나라 자체가 오히려 제재를 가했다면 이제 러시아가 서방 국가에 대한 결제 대금 제재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은 크게 반등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비중 확대의 모습이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으면은 굳이 보유하고 있으시다는 부분은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시에 비중 축소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저희가 두 가지로 좀 투자 포인트를 나눠 보자면은 여전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에 대한 장기화 우려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난다 보니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항공주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 에너지주를 투자하면 좋을지 이 두 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가 하락의 수혜 피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네. 현 시점은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을까요? 이제는 한 달 전이었으면 저는 에너지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이제 먼 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항공주 쪽으로 이제 조금 비중을 확대한다고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좀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리스크보다는 차라리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제 여행객 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이제 항공주에 대한 비중 확대. 사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화물 운임에 대한 수익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다면은 이제는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이제 리오프닝이 더 나아지고 그만큼 승객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화물의 운임에 대한 안정적인 견조한 흐름과 그다음에 승객들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항공주에 대한 수익 개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비중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좀 가장 좋은 투자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에너지주가 뭐 정유주인 S-오일과 완전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S-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도 반등시 비중 축소입니까? 아니면 요건 좀 다릅니까?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재고 이익에 대해서 보면은 만약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대신에 그동안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강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이 최근에 조금 단기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S-오일 같은 경우는 결국 유가의 흐름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윤활유 같은 부분에 같이 덩달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은 이제 화학 부분이 사실 그동안 스프레드 자체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악재라는 부분이 좀 반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반등할 때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경유나 등유와 같은 부분들이 정제 마진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가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비중 확대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유가에 대한 흐름에 따라 좀 대응하는 방법이 저희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장에서 무언가 종목을 고른다면 워낙 시장이 안 가고 종목별 장세가 순환매 장세가 너무나 빠르게 이어지기 때문에 종목군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기에 유가 하락 수혜주를 찾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유가 상승의 수혜주를 찾는 게 맞는지 각각의 또 수혜 피해 종목을 좀 골라주시죠. 물론 수혜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자동차도 수혜이긴 하지만은 근데 하지만은 유가만으로도 따질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에 대한 비용이 원가 부담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철강 업체와의 지금 가격 논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 이미 유통 가격을 대부분 올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조선 쪽에서도 후판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반도체 공급 우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체감 가격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혜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결국에 체감 가격까지 흐름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여기서 일단 지켜보자 의미고요. 그리고 여행과 항공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항공에 대한 수요가 결국 여객 수요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 업종은 대한항공이나 하나투어 같은 부분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피해 업종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물론 최근에 이제 LNG 선에 대한 수주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계속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 제재가 계속 가해진다고 하면 좋겠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만약에 유가가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LNG사에 대한 수주가 조금은 덜해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업종으로 조선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피해 업종 조선 정유 그리고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 여행, 항공인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유가만 볼 게 아니라 워낙 뭐 철강가라던가 여러 수요 같은 거를 다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수혜를 보니까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행, 항공은 최근 리오프닝 관심까지 더해졌으니 이쪽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유가 급락에 따라서 우리가 여행주들, 항공주를 접근해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 걸 대비해서 에너지주를 사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